새로 가기 전에 방금 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방금 뭐야? 정의된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그치? 정의된 개념. 일단 비문학이라는 지문, 글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재료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다. 그리고 이거가 왜 중요한지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어떤 관점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 생각보다 정의된 개념이 정말 많다라는 걸 느꼈지. 그러니까 이 전체 지문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뭘 또 배웠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의된 개념의 처리에 대해서 배웠어. 근데 이게 아까 요걸 얘기했던 게 축자적 의미를 살려서 있는 건데 이게 되게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그 글자를 같은 글자, 같은 그 개념상의 그 글자를 봤을 때 되게 조금만 알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하는 거는 정말 큰 도움이 돼. 특히 너가 방금 얘기를 나눠봤을 때도 그렇고 과학 분야 이런 거는 되게 잘할 것 같거든. 이 정도로 너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면. 근데 혹시 약간 철학적 지문이나 예술 지문 아니면 경제,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좀 읽을만 한 것 같아? 좀 특별히 어려운 분야가 있어? 다 괜찮아. 철학 지문도 조금 어렵고. 일단 경제랑 관련된 게 조금 익숙한 문제인데 안 익숙한 거를 그치, 좀 어렵고. 이게 이과 애들이 특히 이런 기술 지문 이런 거 되게 잘 읽는데 뭘 어려운 거냐면 철학 지문 같은 거 되게 어렵게 겪거든. 근데 이 철학 지문에서도 당연하게도 정의된 개념이 나와. 근데 이 정의된 개념을 봤을 때 과학기술에서 지금 했던 것만큼 잘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가 특별하게 이 뭔가 정의된 개념을 잘 처리하기 어려운 어떤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분야의 글을 읽을 때 그나마 너한테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거. 그런 분야의 글을 읽다 보면 아니 이게 왜 이게 이 말이지? 뭔가 되게 많이 생략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너한테 그나마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이 글자 자체에 함축된 의미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데 나는 좀 되게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거를 정의를 먼저 보지 않고 글자 자체로만으로 뭔가 좀 예측샷을 날려보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정의된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비문학의 기본 틀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새롭게 배워볼 게 뭐냐면 필자의 의도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위에까지는 내가 이 방금 위 내용들을 다 한마디 한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객관적인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이 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은 이 정의입니다. 라는 걸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되게 객관의 영역이라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것에서 배울 거냐? 되게 주관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배울 거야. 자, 이런 정의된 개념들이 있어. 근데 요거를 그냥 외우는 거는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 안에서도 이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너가 아까 생기부 얘기했던 것처럼 해볼까? 어떤 연구를 많이 한다 해도 그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러니까 그 연구를 어쨌든 그 연구들 너가 지금 좋은 생기부를 쓰기 위해서 이런 했던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걸 재료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쌤이 아까 이런 재료들도 중요하지만 얘들 어떻게 엮어내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 글이 거의 비슷한 맥락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 재료들.
이 재료들은 당연히 개념이겠지. 이 개념이라는 재료들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실마리에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실마리를 너가 볼 수 있다는 거. 이 필자, 이 글을 쓴 사람의 실마리를 내가 의도라고 할게. 이 의도를 안다면 그러면 너는 더더욱 이런 거는 좀 중요한 개념이구나. 요 개념은 요거 얘기하려고 나왔던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얘는 또 이런 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가능해진다. 오케이.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기본으로 돼야 돼. 항상 쌤은 기본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거든. 일단 기본은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이걸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너무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사람도 좀 있기도 해. 그러니까 필자의 의도를 제일 집중적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구조독해야 구조독해. 말이 나온 김에 혹시 구조독해는 들어봤어? 들어본 것 같아? 이게 수능 국어에 대한 강의 되게 많잖아. 근데 그게 크게 두 가지는 아니야. 이게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온 단어인데 구조독해가 있고 혹시 나온 하나가 뭔지 그일 그도 들어봤어? 저 유대적 선생님 1강에서 저가 얘기했는데 그냥 이거 그냥 풀면 그게 가능하면 진짜 경제 오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 틀린다고. 그치.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유대종 쌤이 얘기하신 어떤 이 지문의 짜임새, 그 다음에 이 문단은 왜 이 문단에 왔는지 이런 것들이 다 구조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종 쌤 같은 경우에는 이 필자의 의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려서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지. 그래서 나는 유대종 쌤도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일 그독도 이게 나름대로의 이점이 또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고 그냥 독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냥 야 읽고 끝인 줄 알아. 근데 사실은 그런 타입보다는 얘는 뭘 더 유도하냐? 생각을 더 유도해. 생각. 같은 문장을 보더라도 얘를 얼마나 잘 사고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차이가 나. 그거를 쌤 수업 시간에 계속 보여줄 거거든. 근데 이렇게 사고하는 거를 평가원 요구를 하고 있어. 왜? 지문에서 그냥 만약에 대응만 시킨다면 요거하고 대응만 시켜가지고 다 문제 풀 수 있게 해놓으면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어.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아니 지문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엮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여기에 없던 이면적 원리를 뽑아내게 하는 거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분명 존재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애들이 진짜 평생의 이 약간 싸움이 논쟁거리야. 구조독해가 맞냐 글끄통이 맞냐. 근데 쌤은 이게 왜 애초에 답이 안 나온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둘 다 맞아. 둘 다 이점이 있어. 그럼 우리 두 개의 이점을 다 가져오면 되겠지. 그래서 쌤은 그냥 이거 두 개를 다 가져가거든 일부러. 근데 지금 이제부터 얘기해 줄 거는 좀 구조독해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너가 어느 정도 유대종 쌤도 강의 들어봤으니까 살짝 납득이 될 수 있어. 자, 이거는 직접 지문을 통해서 봐야 돼.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 우리 일단은 요게 기본이라고 했지. 요게 됐다는 전제 하에서 할 거기 때문에 두 페이지 넘겨주면 쌤이 저 처리를 다 해놓은 페이지가 있을 거야. 이거 맞아. 자, 그 페이지를 볼게. 그러니까 아까 지문에서 정의된 개념을 파란색 다 동그라미 치고 저 개념과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빨간색으로 쌤이 각각의 정의에 대한 그냥 처리만 해놓은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 이제부터는 뭐까지 해볼 거냐? 의도라는 바까지 해볼게. 자, 첫 문장. 열팽창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문장이지. 열팽창이란 물체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열 팽창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 그리고 열의 주문에 따라서 팽창한다는 거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길이나 부피가 변화한다. 인정. 오케이. 근데 굳이 길이 부피에 대한 얘기를 했네. 쌤이 아까 얘기했었지. 나는 그냥 크기가 변한다. 팽창하면 크기가 변한다는 생각을 하지. 막 갑자기 길이나 부피가 변화한다라는 생각까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왜 굳이 이걸 줬을까? 라는 의문을 한번 들려보는 거야. 왜?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 하고 보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느껴지지 않아.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굳이 길이랑 부피를 준 이유는 이 열팽창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하위 범주로 구체화시키고 싶었던 거야. 이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길이 부피라고 굳이 주어진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선형 열팽창이라는 얘기를 할 생각이 없었다면 굳이 길이 부피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걸 감탄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개념 그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열팽창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있구나 라고 일단 이해를 해볼게. 그 중에서 이제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치?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맨 것이다 까지를 보면 그냥 이 선형 열팽창 계수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는 문장들 아니야?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정의된 개념에 대한 처리를 하자면 이렇게 다 처리를 했어. 근데 그런 거 말고 의도에 대해 생각해보면 사실 얘네들 얘기한 이유가 뭔데? 얘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럼 이 세 가지 정의된 개념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다라고. 그러니까 너는 물론 요거 읽어 내려가면서 얘네 각각에 대해서 개념과 정의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돼. 근데 여기까지 읽고 여기 딱 왔을 때 네 머릿속의 스케치북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선형 열팽창 계수에 대해서 뭔가 이 필자가 관심이 있구나가 남아야 되는 거야. 납득이 될까? 그래서 나는 얘를 좀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 이거를 그래서 서술 방식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있는 말로 쓰자면 화제라고 해. 화제. 오케이. 좀 있어 보이는 말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글을 쓰게 된다 했을 때 너도 요즘 생기부 글 쓰고 있다 했잖아. 네 글 쓸 때 그냥 사실 나는 첫 문장 쓰기가 제일 어렵던데.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글을 쓰려면 자기가 어쨌든 어떤 말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내용을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빌드업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그런 빌드업이 있어도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가 있지 않아? 그게 바로 화제인 거야.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이 지문을 너가 읽는 목적이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저거에 물론 다른 개념들도 있지만 특히 화제, 이 필자가 중요시하는 개념에 조금 더 집중을 두는 거야.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약간 너가 힘 조절을 할 수도 있어. 너희가 그 고3 애들이 특히 약간 좀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모든 이 빅문학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 모든 글자들을 같은 집중력으로 읽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거든. 그렇지 않아? 근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집중력이 떨어져 버려. 그치? 애초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왜냐면 우리 뇌의 이 공간, 작업 공간도 작을 뿐더러 너희들이 읽어 나가면서 생각보다 에너지를 되게 많이 뺏겨. 그럼 쌤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너희는 에너지를 아낄 필요가 있어. 어떤 구간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에너지를 빡 쏟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에너지로만 본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일단은 처음에 열팽창 얘기하지. 그 중에서 여기까지 얘기를 봤을 때 선형 열팽창 계수에 나는 빡 집중이 되어 있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지 그냥. 얘한테 난 좀 더 중점을 주고. 오케이. 그러고 여기 나머지 문장들 볼까?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왜 그럴까? 온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길이가 늘어나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여기 적혀 있어. 그렇진 않지.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글그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너가 어느 정도 아는 게 많고 아니면 사고할 수 있으면 당연하다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아져. 혹시 이과생이면 그러니까 이거를 문과생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선형 열팽창 계수 양수 플러스 수식 쓴 다음에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너무 싫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문과생들 진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가볍게 의미로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열을 줬을 때 길이가 길이가 보통 늘어나지. 그렇지. 그게 일반적이잖아.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은 너한테 정보가 되지 않아. 오케이. 정보 양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글자가 정보가 아니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가 이 정보로 가져갈 애들을 최소화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그리고 얘를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처리되는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건 우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라는 거를 쌤은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그러니까 고유하다 라고 할 것 같아. 자, 이 고유하다라는 개념 너 되게 잘 봐줘야 돼.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이 고유하다라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겨. 왠지 알아? 물질마다 값이 다르니까 각 물질마다 고유한 거지. 그럼 고유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A 물질과 B 물질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의미 안에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같은 물질 내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 오케이. 근데 우리 뒤에 나중에 문제를 갈 때 특히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하거든. 뭐가 더 큰지 작은지. 근데 애초에 이런 고유한 값들은 그런 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그냥 넘기는 경우가 꽤 많아. 이렇게 뭔가 고유하다 아니면 식별 가능하다라는 게 나왔을 때는 꼭 요걸로 처리를 해주는 게 좋거든. 알지? 이거는 고유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줘. 이게 기출 분석을 네가 나랑 같이 할 건데 계속 나올 거야. 이 고유하다 관련된 어떤 문구가. 그럼 쌤이 계속 얘기를 해줄게. 오케이.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문장. 합금인 인바와 순선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그치? 아까 대웅사 양수라네. 인정.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자, 여기에서 쌤은 일단은 첫 번째, 방금까지 선형 열팽창 계수가 나는 화제라고 생각했어. 저걸 중요시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왜 합금이나 순수한 금속 얘기를 하지? 그치? 요거를 비교를 하는 건데 어쨌든 얘는 쌤 어떻게 느꼈냐면 선형 열팽창 계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합금과 순수한 금속으로 얘네 두 개를 통해서 보여줄게로 나는 느껴졌어. 이 사람의 의도가. 실제로 봐봐. 실제로 합금과 순수한 금속의 차이는 뭐지?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이 합쳐진 거지. 순수한 금속 하나만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에 대한 차이를 생각해 보려고 하진 않잖아. 근데 이걸 차이를 생각해 봤잖아. 그러면 너가 뒤에 이걸 읽을 때 요거를 이 띠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쌤은 이 띠를 읽을 때 뭐를 읽었냐면 합금이라고 읽었어. 두 가지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내용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의도를 살려서 읽지 않으면 그냥 전혀 다른 별개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쌤은 이렇게 1문단을 다 읽고 나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 화제를 한번 정리해 볼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질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 던져보는 거야. 그러면 선형 열팽창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합금이 순선 금속에 비해서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개수를 갖는다는 무슨 의미지? 흠도가 변하면 길이가 잘 안 변한다. 그치, 길이를 잘 안 변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내가 구할 수 있어? 지금 상태에서 요 위에 있는 내용 가지고 여기 이 문단 안에서 우리 지금 읽은 것 안에서 요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있나? 아니요. 없지. 네. 모르거든. 물음표가 있는 거거든. 평가원의 글은 왜 짜임새가 있냐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해결을 해줘. 오케이.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 있으면 뒤에 나온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구조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약간 기출에서의 구조 분석이거든. 오케이.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네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냥 막 합금 동그라미, 순수합금 동그라미 하면 이게 물음표인 이유를 애초에 생각을 못하는 가능성이 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 문장이 나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읽는 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도 되게 도움이 돼.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이 문장 가볼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 합금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선형 열팽창 개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금속이겠지?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뭐가 되게 길게 적혀있지만 쌤은 합금이 있다고 생각하자로 들려. 나한테는. 그 다음에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면 잠깐만, 앞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개념이 또 등장했네. 그럼 무조건 쓰일 거야. Q가 더 크대. 그럼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그러나 당연한 거지 저거는. 왜냐면 열팽창 개수가 더 크니까 더 많이 변하려고 하겠지.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됨으로, 그치?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둘이 함께 묶여 있잖아. 그림과 같이 띠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 자, 이거가 왜 이렇게 호가 되는지를 넌 이해하지? 문과들 이걸 절대 이해 못하거든. 너는 이거 왜 그런 거 같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처음에 두 개가 길이가 같았어. 길이가 같았는데 어차피 붙어 있으니까 온도 변화도 같을 거고. 근데 여기서 P가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덜 변화하는데 왜 그게 굳이 모양이 저렇게 되는 걸로 이어지는 거야? 이유가 뭐지? 이 직선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P보다 Q가 더 길어서 좀 튀어나오나요? 이렇게 되는데 붙어 있으니까 그게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모든 면이 접하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방향성이 P 쪽으로 해요? P의 온도 변화 인기가 더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 근데 너한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쌤이 생각했을 때 너의 머릿속에 어떤 사고 과정이 있었냐면 P보다 Q가 더 많이 변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사실 바깥쪽 면이 더 긴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Q가 더 많이 변해야 되니까 더 바깥쪽이 더 크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휜다. 이 사고 과정을 거친 게 맞아. 그게 정답이거든. 그리고 평가원은 그거를 요구해. 하지만 생각해봐. 여기 봐봐. 그 쌤이 방금 설명한 거 있지. 바깥쪽 원의 둘레가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P쪽으로 휜다. 라는 게 어디에 적혀 있어?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안 적혀 있지. 근데 이걸 물어본다고 평가원은. 근데 이거를
지문에 없는 내용을 분명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너 같은 경우에는 이쪽 사고가 잘 되는 거야. 과학적 사고가. 그래서 너한테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지문이 올해 수능이었거든.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지. 벌써 작년 수능이었는데 문과 애들이 뭔 소리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 어려워했어. 그리고 살짝 쌤이 약간 미리 얘기해 주자면 이 지문에서 이 전체 세트, 전체 수능에서 제일 오단율 높은 문제가 있어. 근데 너 나중에 풀어보면 엥? 이게? 라는 소리가 나올 거야. 그만큼 어쨌든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는 지금 이걸 잘 이게 바로 나온다는 건 너무 좋은 거야. 너 훨씬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아마 우리 올해 수능에서도 꼭 과학기술 지문 하나 출제가 될 거야. 그럼 너는 그걸 훨씬 빠르게 읽을 수 있겠지. 근데 너가 혹시나 잘 모르겠는 분야가 글이 있어도 어쨌든 이 글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 다른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은 구조 독해만으로는 좀 힘들 수가 있어. 이건 의도를 잘 읽는 거랑 그런 게 상관이 없잖아. 이 원리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필요한 게 글크도 인계해 좀 있다. 이거를 쌤이 문과 애들한테 설명해 주자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얘들아, 야, 너 이해 안 되는 거 알겠어. 근데 생각해봐. 이게 어쨌든 큐가 더 길어진다는 거잖아. 그치? 큐가 더 길어지는 건데 이거를 우리 한번 선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하면서 가정해 볼 것 같아. 알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지문 안에 없더라도 그런 걸 답을 스스로 약간 잡아낼 수 있는 거. 그게 그냥 비문학 독해를 잘하는 길이야. 그래서 나는 네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이게 잘 잡히면 비문학 독해를.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사실 방금 얘기한 거 있지. 그것만 이해하잖아?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너가 뭔가 머릿속에 남겨야 될 게 있어? 정보가 있어 너한테?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됐으면 뭐 추가적으로 너가 표시해야 될 게 있어? 없지 전혀. 요거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핵심을 찾잖아? 그러면 글자들이 그냥 당연하게 들어요. 그냥 슉 넘어가는 거지. 이제는 그 다음 문제 넘어가보자. 자, 이제부터 살짝 정의된 개들 나오지. 뭐 공률 얘기 나오고 공률 반전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비슷해. 우리 아까 위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면 너무 쉬웠던 것처럼 사실 이 문단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이거를 떠올릴 수 있느냐 거였거든. 떠올렸잖아. 그럼 끝인 거야. 기본만 해주면 돼. 그럼 니는 이런 것들 대신에 어떤 거 좀 챙겨주면 좋을까? 여기 중간에 보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 클수록 T가 더 휘어진다는 얘기가 있어. 저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부르거든. 조건. 지금 봐봐. 앞에서 공률 얘기하고 있고 뭐 T에서 공률을 복사해 볼 수 있다. 뭐 여기까지는 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여기까지는 정보가 없어. 여기서 볼게. 즉 공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우리 이것도 아까 쌤이 설명해줬었지. 납득이 됐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T가 더 휘어진다. 라는 거는 공률이 더 커진다. 공률 반지름이 더 작아진다라는 거겠지. 그치? 이런 걸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런 게 연결할 수 있는 것가 이면적 독해의 1단계고 2단계는 뭐냐면 근데 잠깐만 이건 왜 그런 건데? 왜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클수록 더 휘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답이 여기 지문에 있어? 없지. 근데 한번 생각해보라고 네가 왜 그럴까? 약간 느낌이 있어. 이게 더 차이가 많이 나면 더 많이. 아니 그럼 이런 경우에는 수학에서도 영신 쌤이 되게 많이 할 말이 중 하나가 극단적으로 생각해봐. 나는 이게 많이 할 거거든. 극단적으로 생각해봐. 만약에 극단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봐. 안 휘어지지 않을까? 그치? 그럼 그 반대는 뭐겠어? 원이네. 휘어지겠지. 겁나 휘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차이가 클수록 그게 커지는 거 맞지 않아? 그치? 이걸 너가 납득하는 순간
얘는 정보가 아니게 돼. 근데 만약 네가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 요걸 내가 나중에 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볼 수 있게 처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쌤은 딱 웬만하면 이 표시하는 걸 최소화하려고 해. 왜? 나한테 정보인 거랑 다른 정보인 거는 엄연히 달라. 그리고 나는 나한테 뭔가 내가 그걸 다시 봤을 때 이렇게 생각 못 할 것 같은데 같은 게 나한테는 정보인 거야. 그걸 다 표시를 해놔야 돼. 오케이.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납득대상은 정보 아니고 온도 변화할수록 E가 더 휘어진다. 이거는 온도가 많이 변할수록 이것도 이게- 극단적으로 생각해봐. 아니 달라. 그러니까 어쨌든 휘어진다는 현상이 생기는 거 알잖아. 온도 변화를 거의 안 줬어. 거의 변화가 없겠지. 네. 온도 변화 많이 줬어. 어쨌든 더 휘겠지. 네. 인정.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납득해. 그러면 네가 나중에 선지 판단할 때도 훨씬 빨라져. 당연한 거지 이렇게. 근데 그래도 나는 지금 단계에서 뭘 해주면 좋겠냐면 그래도 여기에 조건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 표시를 하자. 그래도. 왜냐면 내가 나중에 이게 납득이 되더라도 어떤 게 요거를 결정하는지를 까먹을 수도 있어. 얘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표시만 해놓으면 편하게 나지 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 잘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 이 두 문단을 이제 거의 다 이해를 한 거거든. 이해한 건 오케이. 근데 우리 아까 뭐도 해보기로 했어. 그거 말고 구조도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의도를 생각하면 되지. 의도. 이 문단을 그래서 왜 적었을까? 저 문단의 존재 이유가 뭐야? 저 두 문단에 서로가 두 물질을 붙였을 때 그치? 그러니까 우리 앞에 걸 까먹으면 안 돼.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 선형열팽창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선형열팽창 개수에 대해서. 그치? 그리고 그거의 맥락에서 본다면 얘는 뭐야? 얘는 이 합금, 우리 앞에 합금 있었잖아. 합금에서 이런 선형열팽창 개수라는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뭔데? 이 현상에서의 어떤 특징들, 이 원리에 대한 배경식들 이런 걸 좀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 그렇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의도인 거야. 그러니까 의도를 아는 게 미리 예측도 좋지만 너가 여기 어떤 내용이 있었고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정의 내리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 왜냐하면 네가 진짜 이 전체 내용 완벽하게 머릿속에 입력돼 있어가지고 진짜 로봇처럼 이거 여기였다 다 떠오르면 너무 완벽하지.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 그랬을 때 적어도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는 알아야 돼. 어떤 선지에 막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문단별로 정리가 돼 있으면 너무 좋겠지.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문단하고 얘는 마무리해볼게. 자 그러면서 요 중간 이 문단을 볼게.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자, 이 문장도 우리가 의도를 살짝 보면 아니 앞에까지는 그냥 이 선형열팽창 개수 그리고 합금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두 개가 핵심이었어. 근데 갑자기 한쪽 끝을 고정시킨 다음에 뭔가 움직이는 액추에이터를 만들었대.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맥락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요거는 새로운 화제가 제시가 되는 거야. 그게 가장 큰 대화제가 아니어도 약간 중간 화제 느낌으로. 그럼 뭐야?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액추에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약간 이렇게 들렸어. 그리고 이 액추에이터라는 차 뒤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활용해서 뭐인 거야 이게?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기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분야별로 어떻게 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거거든.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사고가 필요해. 너가 잘하는 것처럼.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기술이 뭐지? 기술이 뭐야? 기술이 왜 필요해? 기술이요. 갑자기 물어보면 잘 모르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기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도구야. 인간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활용하는 도구지. 그러면 기술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그 목적에 있어. 근데 학생들 보통 어디에 매몰되냐면 기술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비슷해. 개념이 너무 많이 나와. 막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 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기술 장치의 구성 요소, 부품 이런 데 설명 겁나 많이 한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야. 그런 것들은 그냥 이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배경 지식 쌓기 구간에 불과하고 결국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도 만약에 읽다가 기술 관련된 어떤 개념이 나와. 그러면 무조건 뭘 떠올려줘야 돼? 얘의 목적이 뭘까?를 먼저 떠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게 훨씬 너한테 유리하거든.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얘는 사실 너무 쉬워. 얘 목적 뭘까? 뭐 하는 애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대. 말은 겁나 어렵지만 그건 뭐야? 하나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열 주면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열을 통해서 얘를 조종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얘의 정의를 볼게. 열 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하는 장치. 답 나왔다. 쉽게 얘기하면 뭐야? 열을 통해서 동작을 이뤄내는 그런 기계구나. 아, 이게 그런 걸 위한 기술이구나. 그럼 봐봐. 여기 밑에 쌤이 아까 얘기한 거 약간 개념들이 갑자기 겁나 쏟아지기 시작하거든. 최대 이동 거리,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뭔가 정의가 겁나 많이 나오지.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덜 매몰될 수가 있다고. 이런 거 그래. 뭐 이런 거 나오면 내가 정의된 개념 처리해주면 되지. 쌤이 얘기해준 대로. 대신에 중요한 건 뭐야? 어쨌든 얘를 통해서 열을 주면 동작을 할 수 있는 기계라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거 봐도 보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보기 문제 좀 읽어볼래? 살짝만. 얘 뭐 하는 장치 같아? 액추에이터인데 여기선 동작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 딱 붙여야 되지. 기술로서. 어떤 기술로서? 물질을 잡는. 열 주면 잡는 애인 거야. 네. 그냥 뽑기기 같은 거지. 열 주면 잡아, 올려, 놔. 네. 이런 식이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들 저거는 그냥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여러 개념을 보더라도 의도가 좀 강한 그런 개념들 있지. 거기에 힘을 쏟고 그러니까 너의 집중을 쏟고 그렇지 않은 거에서는 힘을 빼. 그냥 최소한의 처리만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최소한의 처리만 해줄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 그리고 이거 봐봐. 이것도 구조독해기도 하거든. 이런 게 고려된다. 만약에 어떤 몇 가지 개념들이 나열되면서 이런 것들이 뭐에 필요하다, 뭐에 고려하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그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대충 이런 얘기 하겠구나 하고 요거에 맞춰서 구조를 짜주면 돼. 그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최대 이동 거리 우리 이미 해놨고,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여기 있네. 그렇지? 그리고 반응 완료 시간 여기 있네. 이 각각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각 개념에 대해서 정의된 개념 처리만 해주면 끝인 거야. 가볍게 해볼까? 최대 이동 거리,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겠지. 힘을 방해하는 외부 힘이 없다 가정할 때 당연하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거 문과는 이게 또 왜 저러는지 약간 이것도 막 정보인 줄 알았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주어진 온도 변화를 향해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당연한데요. 그렇지. 근데 살짝 조금 더 깊게 사고할 수 있는 친구라면 난 이것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 저 거리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띠가 있어 이렇게.
얘가 휘면 뭐 대충 이렇게 휜다고 해보자. 거리라는 거는 두 점을 내가 설정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혹시 물리를 했어? 물리 공부했어? 배신을 했어. 해봤어? 거리도 사실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 다른 거 알아? 벡터량 뭔지 알지? 이걸 다 따라가는 걸 다 거리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최단도 거리도 볼 수도 있고 뭘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한 발짝 나가보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사실 이거 읽어보면 그게 답은 안 적혀있거든. 근데 대충 읽어보면 약간 어떤 거 같아? 이휜 제일 끝이 이동하는 거리. 여기부터 여기 대충 이 정도 거리 나오고 그냥 우리가 납득을 하는 거야.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리고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그러니까 가장 많이 휠 수 있는 건 도달하여 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된다. 자 이것도 이거 살짝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이건 너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이 물리 법칙 중에서 에너지 보조 법칙이라는 게 사실 가장 모든 걸 정립되거든. 왜 굳이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된다는 얘기를 했냐면 얘가 최대 이동 거리에 간 거잖아. 그러면 여기만큼 했을 때 더 이상 여기 힘이 남아있지 않아. 근데 그 중간 과정을 생각해볼까? 내가 얘를 잡고 싶어. 그치? 휘었어. 근데 만약에 이게 최대 이동 거리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얘가 들려질까? 안 올려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최대 이동 거리보다 작아야지 얘를 잡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이동 거리는 가장 휘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힘이 소진된 상태로도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너가 이 지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교수님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대로 휘면 최대 이동 거리까지 도달하면 지금 여기서 원래 이 휘는 힘으로 뭐 보기에서도 휘는 힘은 액추에이터와 이런 걸 통해서 휘는 걸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놨으니까 더 이상 휠 수가 없으니까 이 기계적 에너지 사라진 에너지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잠깐만 휘일 수가 없으니까. 이 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치? 근데 휘는 끝나면 그냥 에너지 사라져 이렇게. 이게 같은 맥락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했으면 너무 잘했지. 그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못해 애들이.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큰 이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적극적으로 하면 돼. 그릴 때도 막 국어라 해가지고 막 다르게 읽어야 되나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돼. 너무 잘하고 있다 진짜. 그래서 이거 네가 그리고 쌤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네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질문 던져. 그러니까 사실 쌤이 누군가 나한테 글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읽을 수 있을까요? 하면 나는 질문을 많이 던지면 글 잘 읽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거든. 근데 네가 스스로 지금 질문 던지고 있잖아. 너무 좋은 태도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조화 시키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 거. 그게 가장 완벽한 독해거든. 그럼 뭐 대충 이렇게 반응 완료 시간 또한 고려해야 되는데 반응이 완료된 시간. 근데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거. 우리 보통 반응이라고 하면 뭔가 막 화학 실험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잖아. 근데 여기 정의를 보면 어때?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지. 그러니까 쌤은 요거를 그냥 조금 더 나한테 친숙하게 입힐 것 같아. 어떻게 입힐 것 같냐면 반응 완료 시간이라고 읽기보다 도달 완료 시간을 읽어야겠다. 그럼 훨씬 더 편하지 않아? 좀 더 와닿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도달하는 걸 이 사람 반응으로 바꾸나 정도로 이런 것도 좀 깨알 같은 팁. 자, 다 이거지. 이제 문제만 풀어봅시다. 같이 풀어볼까요? 자, 10번. 1번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왜 아니지? 제일 처음에 열팽창이 길이나 부피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치. 그게 떠오르면 되지. 처음에 열팽창,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어떤 학생들 문제가 생기냐면 선형 열팽창이라는 것만 머리에 박히면 또 문제가 생겨.
우린 분명 열팽창 중에서도 하위 범주를 구체화된 거지. 이 의도, 이 전체 실마리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 부피 변하지 않는다? 아니야, 부피도 변해. 다만 그중에서 길이 변한 거에 대해서만 알아봤을 뿐이지. 오케이. 그래서 부피도 변합니다. 그 다음 2번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화되었을 때의 길이를 열이 가하기 전에 길이로 나오는 값이다. 아니 왜 아닌지? 선형 열팽창 계수는 그 길이의 변화율을 힘도 변화량 야, 근데 이거 뭐 이걸 외울 수 있구나. 아, 이걸 네가 만약 지금 얘기했다는 건 네가 외웠다는 거거든. 그러면 사실 베스트. 진짜. 아니 근데 사실 이 지문의 일부당 내용은 이번 수능특강 있던 거랑 거의 90% 일치하는 거라서 아, 네 순서가 뭐 했구나. 내신으로 했어. 그래서 아무튼 내신에서 이거 문제 나오게 했어. 이 지문 수특이 있는 지문 가지고 문제 나오게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좀 다 계속 얘기해 줄 건데 EBS도 되게 중요해. 특히 현역 입장에서 뭔가 재수생보다 이점을 가져가려면 EBS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어차피 내신 때 EBS 공부 할 거고, 그치? 근데 재수생들 생각보다 EBS 공부 안 한다. 왜냐면 얘들 귀찮은 집이 있어. 뭐 EBS 공부를 사실 범위 되게 많거든. 선뜻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안 해. 근데 EBS 공부하면 너무 효과가 커. 이런 질문 같은 거 그러면 어느 정도 알면 되게 빨리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저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주셨잖아. 지문 3등 4등 다 달려. 그거야. 쌤 아까 초반에 쌤 순 때 가나형 지문 5분 남아서 3분만 있었다 했잖아. 그거 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 쌤이 얘기 안 했던 게 뭔지 알아? EBS야. 쌤은 그 EBS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EBS를 막 외우라는 거 아니거든. 대신 EBS 나오는 거기서도 개념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나온 개념들이 여기에서도 개념을 똑같이 나와. 오케이? 그러면 그 개념들에 대해서 너가 학습이 돼 있잖아. 쌤은 그걸 일부러 이거 좀 나올 것 같은 거를 좀 뽑아가지고 정리해놨어, 공책에다. 그리고 수능 전날 이걸 봤단 말이야. 딱 내가 본 게 나온 거야. 그래서 3분만 읽을 수 있었던 이유도 내가 물론 완전 똑같이 되진 않아. 사실 이 과학 기술 같은 것도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상과 이런 건 조금씩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도 얘가 대충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아니까 되게 빠르게 읽어낼 수 있더라고. EBS 공부 진짜 중요해. 다시 돌아가서. 네. 자, 이거. 그럼 봐봐.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너가 어쨌든 선형 열팽창 계수에 대한 그 정의가 떠올랐으니까 이건 너무나도 쉽게 X 칠 수 있어. 그러면 열을 가해 변화되었을 때의 길이를 열을 가해 전의 길이로 나눈까? 이거는 길이 변화율은 맞아? 아니 아니야? 왜? 길이 변화율은 그 길이 열을 가서 변화된 길이 양을 가하기 전에 길이로 나눠. 그치. 변화량을 뭐로 나눴다고? 열을 가하기 전에 길이로 나눠. 그치, 처음 길이. 처음 길이분의 변화량이잖아. 그치? 근데 혹시 그러지 않아? 방금 살짝 뭔가 약간 맞는 것 같다는 느낌 아예 안 들었어. 이거 보면서 나눈 값이고 변화율이잖아. 그 길이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도 맞고. 쌤이 아까 왜 일부러 길이 변화율에 대해서 좀 그걸 깊게 들어갔냐면 이걸 실제로 이거를 2번이 틀렸다는 걸 보통 알아. 근데 내가 가르친 거를 그래서 그래 이게 얘는 선형 열팽창 계수가 아니라 길이 변화율에 대한 거지 하고 얘기를 하면 애들 다 보통 맞다고 해. 이런 게 근데 이런 방식이 평가원이 널 속이는 방식이야. 뭔가 그 단어 자체에서 오는 느낌이 있거든. 그 느낌을 되게 잘 활용해.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에 속지 않게 확실한 처리를 해줘야 된다 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좀 물어본 거고. 계속 가보자. 3번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선형 열팽창 계수 양수인 물질보다 중류가 더 많다. 이거는 약간 TMI지? 네. 맞아? 아니요. 아니지. 양수인 게 더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막 양수 음수 찾을 필요 없이 선형 열팽창 계수 양수라는 거는 뭐야? 더 커진다는 거잖아. 열 줬을 때.
보통 그렇지 하고 우리 당연하게 할 수 있다고. 액추에이터는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 움직임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반대가 아 이것도 알죠. 너 진짜 가만히 좋아. 진짜. 이거는 또 이런 것도 잘 못하는 애들 많거든. 이게 뭐냐면 이것도 평가를 되게 좋아하는 함정이거든. 수단과 목적의 전이야. 어떤 게 수단이고 어떤 게 목적이어야 돼 원래? 열 에너지로 기계를 움직임을 만들어내. 열 에너지를 통해서 기계적 움직임이라는 무단의 목적을 가지는 거지. 목적을. 근데 여기는 어떻게 적혀 있어? 얘를 위해라면 열 에너지가 목적이 돼버리잖아. 근데 이거를 뭔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학생이라던가 그런 학생을 본다면 열 에너지 기계적 움직임 다 내용 있었는데 액추에이터도 맞아. 맞나 보다 하고 4번 고려해도 생각보다 맞아. 진짜. 이런 것들이 너가 함정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이런 함정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5번. 뭐 답이겠지만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 같은 두 층으로 접합해 만든 띠 합금의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힘이 빨리 완료된다. 이거에 대해서 방금 살짝 봤잖아. 지문에. 그치? 일단 우리가 어쨌든 지문에서 그게 바로 안 떠올랐던 거거든. 그치? 근데 우리가 사실 방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긴 했어. 저 부분을. 근데 이거 일단 완료된다는 걸 봤을 때 일단 뭐를 찾으러 가야 될까 생각 들었어.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당연히 반응 완료 시간에 대한 거였지. 그치? 그리고 요게 난 여기 있다면 이미 잡아놨단 말이야.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확인해 보면 되지. 얇을수록 짧대. 맞네. 빨리 완료된다는 거. 오케이. 자, 11번.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형 열팽창 개수가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그치? 양수이면 늘어나고 음수면 줄어든다. 당연하고. 2번.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도프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더 적합하다. 그치? 이거를 순수한 금속 합금으로 읽어줘야 되겠지? 길이 변화가 작아야 되는 거. 아까 합금이 더 작아야 된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 이게 요거가 맞는 건 알겠어. 근데 쌤이 아까 평가원은 보통 의문도 해결해 준다 했잖아. 근데 너 방금 여기 끝까지 읽으면서 왜 합금이 순수한 금속보다 덜 그런지, 그러니까 덜 어떤 휘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얘기할 수 있어? 그런 문장이 있었나? 없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쌤이 일단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생각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얘가 EBS 연기 작품이잖아. 기본적으로 평가원 지문들은 짜임새가 되게 좋아. 근데 최근 들어서 그게 좀 무너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정부에서 EBS 연기를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EBS 개념을 들고 오게 돼. 그러다 보면 짜임새가 무너지게 돼버려. 왜냐면 교사들이 그런 걸 좀 적게 되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 빠지지 않았나. 만약에 진짜 예전 평가원 교수님처럼 많이 쓴다면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다. 요즘 욕도 되게 많이 하거든. 평가원 지문이 너무 좀 퀄리티가 나아졌다라는 얘기도 많아. 사실 나는 좀 이게 좀 퀄리티 낮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또 두 번째 접근은 뭐냐면 유추 가능하다고 좀. 왜냐하면 합금이잖아. 순수한 금과의 차이는 얘는 서로한테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금속은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합금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일단 이렇게 할게. 3번. 두 물질 접합하여 두 층을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든다. 아니야. 이게 좀 중요하거든. 이 선지가 왜 아니야? 길이 편을 이 큰 쪽으로
원래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아? 원래는 그냥 이게 온도 올린 거만 있잖아. 올리면 선형 열팽 배수가 작은 쪽으로 비잖아요. 그럼 그때는 열팽창 이후에 길이가 더 짧은 쪽으로 비는 건데 반대로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배수가 큰 쪽이 길이가 더 짧아져서 열팽창 배수가 큰 쪽으로 비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그게 네가 얘기하는 정답이야. 근데 지문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저런 온도를 내리는 상황도 없잖아. 그래서 문과에 대해서 되게 당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야. 그냥 저기에서 우리가 저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봤을 때 어쨌든 얘네를 이거를 이제 겉과 안으로 본다 했을 때 안쪽에 있는 게 당연히 더 짧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바깥에 있는 게 당연히 더 길고, 그치? 이걸 활용하면 사실 온도를 내렸을 때 원래 일선을 이렇게 있어도 온도를 내리면 당연히 그러니까 물론 좀 약간 다른 원리가 살짝 반대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어떤 여기서 그러니까 온도를 내린 상황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온도를 내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온도를 내린 어떤 상황이.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일직선으로 된 거죠. 온도를 올려가지고 PQ가. 그러면 내가 얘 자체는 아직 잘 몰라도 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Q가 더 변화했겠지. 그치? 그럼 Q가 더 변화하려면 그러니까 Q가 더 어떻게 돼야 돼? 길어졌을 거 아니야. 더 길어졌을 거야. 그럼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요때는 Q가 더 짧았을 거다. 그러니까 Q 쪽으로 길 거다. 라는 게 우리 추론할 수 있겠지. 그냥 수능은 과학 쪽에서는 그냥 이 정도의 추론을 유도해. 그래서 이래서 되게 차이가 커. 이 과학기술 지문에 대해서는 사실 너처럼 이거를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럼 가르치는 사람한테 너무 편해. 왜냐면 이거 느낀 줄 알잖아. 모두 약간 우리는 약간 뭔지 알잖아.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나? 라는 걸 설명을 안 해줘도 약간 어느 정도 아는 게 있거든. 근데 문과 학생들은 이런 거에 대해 사고하는 것 자체가 너무 덜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돼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좀 있어.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도 되게 정답률이 잠깐만 47%? 보통 수능 문제가 그냥 적당한 문제가 80-90%거든 정답률이. 그 47% 그러니까 60% 밑으로 내려가면 겁나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야. 이 문제 정답률 47%예요. 그리고 내가 써디 같은 거 보면 상으로 돼 있어. 이 문제가. 너한테 이게 상으로 느껴지니? 할만하지 않아? 아니면 약간 촉법인데 약간 느낌도 들고. 아까 전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수업 시간에 잠깐 한 1분 있을 때 그때 진짜 TV 방송 보고 돌았었는데. 이거는 너가 이건 너 잘하는 분야에 나는 거야. 너는 너무 좋은 이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 지금. 너는 그러니까 요거에서 딸들은 이 정답률에는 이걸 틀린다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정답률이 낮을수록 그만큼 애들이 더 많이 시간을 썼다는 거야. 다른 시간 쓰는 동안 니는 시간을 아낀 거야 그냥. 그래서 너무 좋다. 4번 나머지 그냥 판단해볼까? 열 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 이거는 그쵸? 그 길이 변화율이 처음 길이 분의 길이 변화량이잖아요. 길이 헷갈린다. 길이 변화 길이 변화 율이지. 네. 그러니까 길이 변화율에 대한 거 얘기하고 있나? 네.
그러니까 처음 분의 길이 변화량이지. 그치. 처음 분의 길이 변화량이 같으니까 처음에 더 길었던 게 분모가 더 크니까 가장 변화. 그치. 너 방금 수식 떠올려가지고 막 했지. 아닌가? 이거 되게 단순하긴 한데 봐봐. 이렇게 있어. 화학에서도 보통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고정이 돼버려. 그치? 그럼 얘네는 역접의 관계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 변화량이 같다라는 거잖아. 이걸로 인해서 얘가 고정이 돼버려. 그러면 팽창 전의 길이가 길이 변화율에 대해서 따지고 있지. 그치? 길이 변화율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동그라미에 해당하지. 그리고 팽창 전의 길이라는 거는 세모에 해당하지. 그냥 얘네를 반대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길고 작다며. 얘네는 역접이니까 반대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거지. 같은지 다른지 그것만 생각해주면 돼. 그게 훨씬 편한 거지.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공률을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의 이동 거리가 더 길다. 이거는 우리 앞에 아까 했었지. 물체의 힘의 힘의 정도? 이동 거리에 대한 거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띠의 길이에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다. 여기에서 최대 이동 거리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적혀 있지. 근데 여기에 정확히 띠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지 이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없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선지에서. 그 말은 현방 교수님은 네가 이걸 읽을 때 요거에 대해서도 사고를 했기를 원했던 거야. 근데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생각해봐. 만약에 모든 게 똑같아. 선형 열팽창 개수까지 다 똑같아. 같은 물체야. 그럼 얘가 이 정도 길이인 거랑 그 다음에 이 정도 길이인 거랑 휘었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휘겠냐? 어떤 게 이동 거리가 더 크겠냐? 당연히 기가 더 크겠지. 그치? 더큰 원을 그리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지문에서는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구조 독해만 하는 애들은 이거 어떻게 알아? 없는데? 하다가 멘붕이 빠지는 거야. 왜냐면 얘는 찾아야 되는데 없는 거지. 못 느끼죠? 그래서 얘는 맞다. 그래서 나는 이게 기출을 풀어보고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출제되었고 어떤 걸 함수에 빠지게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나는 그래서 그걸 쌤이 제일 뒷 페이지에 분석을 다 해놓은 걸 실어놨어. 이렇게 쌤이 앞으로 약간 하이라이트 해놓은 게 있거든. 요것들은 꼭 좀 너가 기억해주면 좋은 선지들.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가지 선지가 되게 중요했다. 12번 이것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자. 자, 좀 너무 수고하고 진짜 너무 대단하다. 진짜 3시간 반 수업인데 마지막 이거만 딱 해볼까? 자, 보기 문제는 다른 문제는 살짝 달라. 오케이? 보기 문제는 살짝 다르지만 또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아. 이게 무슨 뜻이냐? 물론 이 보통 과학기술 지문의 보기들에서는 이게 요거를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 적용할 수 있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기본 원리는 동일해. 그래서 요걸 읽어 나가면서 우리 이 지문에 있었던 개념들이 있지. 정의된 개념들. 그런 거를 입혀준다고 난 표현을 하거든. 해볼까?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띠 AB가 있다. 나는 이거를 두 합금 AB가 있다라고 읽을 것 같아.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대.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진 거지.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가 B가 A보다 큰 거면 우리 혹시 여기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을까? B가 더 많이 휘어. B가 더 많이 휘겠지. 그치? 뒤를 볼게.
이 띠를 활용하면 오른쪽 그린 것 같이 띠를 안으로 휘어 붙여 지켜를 만들었다. 이거 우리 아까 했었고 A를 2개 사용한 것은 직계 A고 B를 2개 사용한 것은 직계 B다. 이런 약간 설정들이 있거든. 새롭게 주어지는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읽는 게 좋아. 이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해. 온도 T0에서 A와 B의 모든 T는 평평한 형태였다. 이후 온도를 T1으로 올렸을 때는 B만 묻혀 잡을 수 있었다. 이거 사실 우리한테 당연한 거야. 왜? B가 더 많이 휘니까. 그러니까 A는 그 정도로 휘지 않은 거지. 그런데 T0에서 T1보다 높은 온도인 T2로 온도를 올렸을 때는 A도 묻혀 잡을 수 있었다. 얘도 충분히 흰 거야. 보기 문제 뭐 별거 없지 않아? 1번 T0에서 T1을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공률은 더 크겠군. 맞나요? 아닌가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 P라고 했어요, 개념을. T0에서 T1을 올렸을 때랑 T0에서 T2를 올렸을 때 비교하고 있는 거야.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 언젠데? 쉽게 얘기해서. 다 휘는 그 옆에서 뭐였어, 그게? 반응이 완료됐어. 반응 완료했을 때. 그치? 반응 완료했을 때. 공률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 자, 다시 잘 생각해봐. 고정만 줄게. 지금 뭐야? A와 B 각각에 대해서 A랑 A 다시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지. A랑 B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공률이 뭐였어? 공률은 휘어진 정도였지. 온도를 더 높였잖아. 그리고 T1을 올렸을 때 못 잡았다며. A는. 근데 더 올렸잖아. 그럼 잡게 됐잖아. 그럼 더 휘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공률이 더 큰 거 아니야? 어디에서 걸려? 지금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로 휘었을 때인데 T0든 T1든 T2든 간에 A와 B가 최대로 휘는 데 조달하는 거는 안면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네가 지금 약간 헷갈리잖아. 그러면 이거는 너 머릿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문 가서 한번 확인해 봐봐. 자, 일단 최대 이동 거리 부분을 한번 봐봐.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T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잖아. 저 말은 저 정의는 온도 변화량이 같다라는 전제가 포함된 정의라. 그치? 그러니까 너가 여기 이거를 생각하고 방금 얘기한 것 같거든.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애초에 보기 자체의 상황을 너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만약에 저게 공률이 온도를 올려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A가 T0에서 T1을 올렸을 때 못 잡았는데 T2 때는 어떻게 잡는데? 잡는다는 건 더 휘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분명 공률이 변했다라는 게 암시가 된다 거기서. 이해가 될까? 그치? 그래서 약간 이것도 비슷해. 여기 안에 표면적으로 없지만 이런 것들을 너가 스스로 원리를 캐치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다 잘하는데 이런 약간 디테일한 것만 좀 챙기면 너 완벽할 거야. 얘 답이 1번이거든. 그래서 적절한 거다. 얘 정답률 얼마인 줄 알아? 얘가 24%야. 그리고 이번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 높은 문제야. 웃기지 않냐?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질문도 있었고 훨씬 긴 막소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가나형도 아니잖아. 심지어 철학 지문도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오답률 24%라고. 심지어 답이 1번이야. 근데 애들은
알겠어? 네. 그래서 생각보다 별거 아니기도 하면서도 생각보다 디테일을 요하는 작업이 기출이다 라는 거. 쌤은 사실 물론 쌤은 현장에서 풀잖아. 그 집에 댓글 뻑뻑 긁으면서 풀긴 했는데 그래도 난 당연히 1번 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집에서 풀 때. 근데 애들이 막 이게 어렵다고 하길래 엥? 뭔 소리지 싶었는데 정답이 너무 낮더라고.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 그리고 기출 분석해 보면 이런 거 꽤 많아. 뭔가 겁나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 답이 1번인 경우. 그래서 뭐 이거는 기출 분석 애들 요즘 잘 안 하는 많이 안 하는구나라고 나는 생각했거든. 나머지만 이제 판단하면 보여줄게. 자, 이번 판단해봐. T1에서 T1을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힘이 멈춘 시점에서의 A의 공률 반지름은 B의 공률 반지름보다 작겠군. A가 B보다 더 커요. 그치? 네. 공률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률이 아니라 공률 반지름이지. 네. 일단 T0에서 T1을 됐을 때 너가 머릿속에 생각으로는 B가 더 휘었겠지. 그럼 B가 더 공률이 높겠지. 근데 그럼 반대로 공률 반지름은 A가 더 크겠지. X 되지. 네. 그리고 이거 살짝 또 팁이 떠오른 건데 이런 과학기술 보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뭔가 얘네들 간의 관계를 많이 따지거든. 크고 작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 이거 물어본 상황에서 어떤 두 가지를 좀 생각해보면 좋냐면 어떤 게 좀 정해진 전제된 조건이 있고 그리고 변수가 있어. 그러니까 T0에서 T1을 올렸을 때라는 거는 주어진 조건이지. 요건 그냥 정해진 거라고. 근데 우리 지금 뭘 따져야 돼? 공률 반지름 같은 경우는 변수라고. 어떤 상황이 많이 나올 거야. 이런 과학기술 질문은.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게 정해져 있는 거고 변하지 않고 어떤 게 변화하는지를 구분하는 게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된다. 오케이. 네. 3번. T0에서 T1을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군? 이거 왜 틀렸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보면 그런가 싶을 수 있는데 잘 봐봐. 동작이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 소리가 반응 완료. 이게 반응 완료 시간이잖아. 사실 너무 바보 같은 문제인 거야. 그렇지 않아? 잘 보고 그리고 이건 특히 뭐냐면 아까 쌤이 보기의 개념을 잘 입혀보라고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같은 개념을 다르게 표현해 선지에서는. 그럼 넌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그 다르게 표현된 거를 같은 개념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진짜 별거 아니야. 너무 쉽지 않냐? 나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도 애들 4분 많이 찍는다. 우리가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건데 학생들 함정에 걸려들기 쉽다는 거. 자 5번. B와 달리 T2가 4번. 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양심적이구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더 크겠군. B가 공률이 더 어쨌든 B가 먼저 더 크니까 많이 같은 크니까. 온도 변화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A를 조금 더 온도에서 많이 변화했어. 그럼 모르지만 이건 확실한 거잖아. 5번. B와 달리 T2가 되어야 A의 물체 잡을 수 있었던 것은 A가 B보다 휨 민감도가 작기 때문이죠. 족밥이죠. 한 문제 남았네요. 다 뭡니까?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직감이나. 네. 틀리면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남기고.
잠깐. 아니에요? 근데 잠깐. 태석아, 네? 다시 생각해봐. 아허, 이러면 곤란한데. 자, 쌤이 좀 알려줄게. 3번에 너가 얘기했잖아. 자, 3번에 B를 볼게. 그는 지름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왔다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과 애들이 또 이걸 생각 못하는 것도 있더라고. 자, 우리가 일단은 요거 지문상에 돌아왔다는 어떤 맥락에 쓰였지? 원래 맞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문에서의 B는 돌아온다라는 거는 얘가 A라는 상태였어. 근데 B가 됐다가 A라는 상태였는데 B가 됐다가 다시 A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 13번에 3번 선지를 보면 지름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왔다라는 거는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온 거야. 돌아서 왔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과생이가 내가 표현의 그림을 그려줄게. 이렇게 다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고. 그 돌아왔다라고. 원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 지문에 있는 거라면 이거는 이렇게 약간 되게 넓게 멀리서 되게 돌아왔다. 차이를 알겠니? 아니, 제가 처음에 1번 했다가 1번에 B가 안 나왔어 이렇게 하는데 아, 이건 맞지. 왜냐면 원래 고양이 자기 약간 혹시 마인크래프트를 해봤니? 해보기는 좀 리스폰 지정인 거야 고양이. 돌아온 거지. 제가 원래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B에서 넣는 값이잖아요. 그럼 이거랑 값을 얻었다고 본 다음에 이거랑 분량 구조가 비슷한 걸 찾아보고 아니 그것도 맞아. 그 사치를 얻은 거랑 제일 비슷하니까 1번 인간인데 비부과 해가지고 비고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 이게 너무 과학의 맥락이었다 갑자기 그 맥락이 되어버리니까. 약간 변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생각가지고 약간 얘는 변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 아니 근데 어쨌든 고향 말고 딴 데 있다가 온 거니까 그것도 변하잖아.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단어를 많이 찾아보면 결국 이거는 풀리게 돼 있어. 괜찮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